앞선 영상에서 더웨이 영어에서의 그 성과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점수가 한 등급 올라가는 거 쉽지 않다는데 막 몇 등급이 막 쫙쫙쫙 올라가는 이유가 뭘지 어떤 수업을 할지 설명드리기 전에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수능으로 이어지는 영어 교육 과정이 어떤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큰 그림을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세대하고 큰 차이가 저희 세대 때는 문법 위주의 이제 수업이었어요. 문법만 한국 사람들 열심히 공부했지 어디 외국에 나가면 말 한마디 잘 못하더라. 그래서 문법 아웃 이렇게 외쳤죠. 그래서 수능에서도 실제 문법 문제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29번. 대부분의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쉽게 나오는데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교 당연히 초등학교에서 문법을 배우는 게 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문법 아웃, 문법 아웃. 그런데 갑자기 중학교 들어오자마자부터 고등학교까지 내신은 문법이 지배하는 시험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초등학교 때 문법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문법은 뭔가 쿨하지 않아. 특히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쿨병 걸려 있는 남자친구들 많이 있는데 쿨하지 않아. 뭔가 그냥 영어는 필이야, 필.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문법을 공부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심리적 저항감을 가지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게다가 중학교는 사실 문법 전체적인 틀 잡지 않아도 내신 공부만 한다면 그냥 달달달 외워서 어느 정도 넘어가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중학교까지예요. 고등학교 가서 불가능합니다. 따라가는 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문법은 난 포기하겠어. 문법. 그냥 시험 보기 전에만 조금 달달달 외워가지고 대비하겠어. 그러면 그 순간 나는 고등학교 때 수시는 포기하고 난 정시러가 되겠어라고 등록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자, 그걸 아이들에게 조금 알려주고 인지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학교, 고등학교 둘 다 문법이 지배하는 시험인데 수준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때는 A등급 많은 친구들이 비율이 높습니다. 30에서 50%. 그러니까 반에서 뭐 반 정도가 가까이가 A가 나오니까 많은 친구들이 나 A 받았으면 영어는 괜찮아. 그리고 수능도 영어는 절대평가란 얘기를 듣고 그냥 근자감이죠. 뭐 영어는 대충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경시하고 수학만 열심히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갔다가 정시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등학교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5등급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5등급제니까 조금 널널한 것 같은 데가 아닐 수 있죠. 오히려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자,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1등급이 10%, 2등급이 24%. 자,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러면 30명 중에서 이제 앞으로 1등급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5등급 체계에서는. 이전에 9등급 체계에서는 한 2점 몇 점 정도 받으면 수시로 인서울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가천대 정도면 뭐 3점 몇, 뭐 이것도 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전에 1등급과 2등급을 합쳐 놓은 게 이제 지금 현재 1등급이 돼요. 그러니까 2점 몇 점대라는 건 이제는 1점 몇 점대. 그리고 10%이기 때문에 전 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이제 속출하기 시작할 거예요. 강남권에서도. 예전엔 지방에서만 가능했었죠. 네, 이제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살 떨리는 내신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10%.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10% 와닿지 않습니다. 30명 중에서 몇 명일까요? 간단한 산수죠. 3명입니다, 3명. 1, 2, 3. 요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단위수가 높습니다. 사날이기 때문에 단위수를 곱해줘야 돼요. 등급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표준 점수를 매기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 이제 삐끗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는데 게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학교,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준으로 범위가 상당히 차이가 나죠. 글밥 수로만으로도 한 5배 정도? 양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글자 수만 따진 거고 난이도까지 따지면 엄청나죠.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본문 내용하고 고등학교 지문 내용은 아주 수준이 천지 차이입니다. 게다가 문법만 따져볼게요. 중학교에서는 중간고사를 본다 그러면 1과 2과 두 과 시험 봅니다. 한 과에서 문법 포인트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개, 두 개, 네 개. 나 문법 안 좋아해. 그래도 네 개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들어가자마자 문법 시험 범위가 그냥 문법 전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문법을 공부하겠다. 그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다 된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유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도 내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유형을 뽑았는데요. 이런 문제는 좀 선생님들이 안 내셨으면 좋겠는데 몇 개인지 골라야 됩니다. 정답은 6개인데 5개를 고른 친구도 부분 점수가 없죠. 이런 문제는 교육적으로 좀 좋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더 이렇게 인커리지 시켜줘서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배신감 느끼게 만들죠. 그런데 어쨌건 중학교 문제는 제일 어려운 유형인데 전부 비교급 문제예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탐은 is so strong 안 되고 as strong as Mike 하고 나와야 됩니다. as 비교급. I know a lot은 비교 그 수식해주는 부사입니다. a lot more 하고 나와야 돼요. Ted didn't practice as hard as Sally. 좋네요, 이거는. 자, 이건 맞는 문장이에요. Vancouver is not as crowded. 안 되죠. 자, is crowded 하고 나와야 돼요. 형용사 틀렸고. Text me back as soon as possible 하는 것도 깔끔하네요. 자, my idea is not so amazing. not이 나오면 is가 so로 바뀝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my idea하고 you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어 문장의 비교 대상은 일치해야 돼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 your idea가 되거나 아니면 합쳐서 너의 것, yours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 생각과 너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 is the best bike I've ever ridden. 딱 좋고요. Speak your opinion as clearly가 돼야 되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부사지, 형용사는 나올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which sport do you like more better? 너무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more 하거나 better가 비교급이에요. more 또 쓰면 안 되죠. 이중 비교 틀렸네요. 이렇게. 자, 틀린 문장이니까 제가 맞는 게 3개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개 이렇게 골라오는 문제입니다. 간혹 가다가 아주 그냥 속 터지게도 이렇게 해놓고, 3개 틀린 문장 3개를 틀리는 친구도 있고, 숫자를 못 세서 6개인데 5개 막 이렇게 틀리는 그런 실수도 많이 나긴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제일 배점이 큰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중학교 문제는 그냥, 요번에 에스에스 원급 비교가 진도였으면 에스에스 달달달 외워가면 됩니다. 문법 잘 못하는 친구도 학원마다 엄청 문제 풀립니다. 아이들. 그러면서 지나고 나서 다 까먹긴 하지만 문제는 그래도 시험 보기 전에 대비하고 가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문제는 오히려 좀 평이한 문제예요. 어법 문제 중에서.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법상 올바른 걸 골라라, 틀린 걸 다 찾아줘야 됩니다. 하나씩 볼까요? Some critics worry. 몇몇 비평가들은 걱정합니다. 자, what이 나왔습니다. what이 나오면 뒤에 명사가 빠져있는 불완전절 나왔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근데 the internet 하고 주어 나왔고요. It's not broadening 하고 동사 나왔고요. Our horizons 하고 목적어까지 나왔네요. 완전하네요. 틀렸어요. 자, 2번 들어가 봅니다. Since we like to have 하고 났습니다. have 동사가 가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얘는 사역 동사입니다. 그런데 목적어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왔죠. 자, 사역 동사 have가 나오면 원형이냐 PP냐 이거 확인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앞에 목적어하고의 관계를 따져줘야 됩니다. 의견을 확인하다. 목적어 동사 관계죠. 그러면 원형 안 되고 ed 형태 써줘야 됩니다. 틀렸네요.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고 또 4번 넘어가서 볼게요. You believe that 하고 나왔습니다. 자, 대절 안에서 주어가 나와야 될 텐데 ing가 나왔어. 그럼 동명사 주어구나. 자, 가로로 묶어줍니다. Paleo diets of our hunter, gatherer, and sisters까지
묶었습니다. 이건 이제 너무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옵니다.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합니다. are 안 되고 is 바꿔줘야 돼요. 자, 마지막 볼게요. You can hook up with 하고 나왔고, and. 자, 얘도 너무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and는 병렬 구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사가 똑같은 형태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그게 병렬 구조죠. 근데 앞에는 동사가 can do에 나왔기 때문에 원형이 나왔어요. 그럼 뒤에도 역시 원형 나와야 되죠. You can hook up and you can find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와요. 무슨 범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what을 보자마자 아이들이 뒤에 불완전현절인지, 이제 문법 포인트를 보는 눈이 생겨야 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확인해야 될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have 동사, 사역 동사, 요게 인지가 돼야 돼요. 해석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동명사 저다 습관적으로 단수, 수일치 확인하는 거, 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중학교 때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문법 외워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갔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딱 잡아가지고 가야 돼요. 게다가 이제 모든 변별력을 가린다는 서술형 문제. 서술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이들이 이미 수업 시간에 공부했고 학원에서도 다 공부해서 잘 숙지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이 글의 요지를, 주제를 조건에 맞게 완성해라. 빈칸을 채워서.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제가 이 글 지문을 요약해드리면 이런 얘기였어요. 사람들이 작은 부탁을 한번 들어준 사람들은 그 다음에 큰 부탁을 해도 들어줄 가능성이 높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 10,000원만 꿔줘. 그러면 움찔움찔 하는데 처음에 나 100원만 빌려줘. 그럼 100원은 선뜻 빌려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야 나 10,000원 빌려줄 수 있냐? 그러면 틀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요지를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 앞에 문장을 일단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주어 자리에 ing 나왔어요. 자, 동명사 주어네요. Making a small request. 작은 요청을 하는 것은. 그런데 뒤에 형용사절 나왔습니다. The people will accept naturally.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만한 작은 요청 100원만 빌려줘. 뭐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자, 그러면 지금 주어 나왔고 형용사절 나왔으니까 이제 동사 목적어 나와야 됩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동사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accept하고 increase하고 나왔는데 뭐가 어울릴까는 의미상 따져봐야겠죠. 자, 의미상 한번 가볼게요. 사람들이 쉽게 들어줄 만한 작은 부탁을 하는 것은 큰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높여줍니다니까 increase가 더 좋겠네요. increase 써주고 그 다음에 가능성, 또 chance는 기회도 되지만 가능성이라는 의미로 잘 씁니다. 자, 이렇게 썼는데 자, 이렇게 지나갔으면 또 감점 대상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동명사조는 뭐 취급한다? 저 단수 취급한다. increases s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가능성을 높여주냐면 큰 요청을 받아들일. 근데 전치사 되니까 동사 원형은 안 되고 동명사 써주고요. 큰 요청 목적어 써주고 그리고 자 afterwards 부사는 문장 끝에 써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Increase the chances of accepting a big request afterwards 하고 다 썼는데 하나 남았어요. There. 자, their, my, her 소유격이라고 얘기하죠. 소유격은 항상 명사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소유격과 관사, 더 관사는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there의 위치를 골라 보겠습니다. 자, 요것 때문에 이제 킬러 문항이 됐는데 the chances 명사인데 그 앞에 관사 있어요. 소유격 못 들어갑니다. request 명사인데 그 앞에 관사 있습니다. 소유격 못 들어가요. 그럼 도대체 어디? 자, 여기가 정답이에요. there. 자, 이거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서술형은 문장 구조 그리고 문법 세세한 문법, 요건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결국 변별력은 서술형과 어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법 준비가 탄탄히 되지 않고서는 내신 싸움은 불가능합니다. 양도 많아지고.
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내신 준비 과정을 이제 한번 시나리오 한번 짜보자고요. 중간고사 때 1등급, 2등급, 3등급 막 나눴어요. 이제 3등급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모두의 기말고사의 목표는 1등급입니다. 다 1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하겠는데, 중간고사에 1등급 받았던 친구는 이제 영어 실력이 좀 좋은 친구겠죠. 그 친구는 모르는 단어 거의 없고요. 문장 구조 파악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모의고사 100점이 나오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복습하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겠죠. 한 20시간 정도면 지문 정리 쭉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등급이다. 2등급 받았던 친구는 그만큼 문장 구조도 약하고 문법도 약하고 그리고 어휘도 모르는 게 꽤 있겠죠. 당연히 한 지문 한 지문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망각 속도도 빠릅니다. 그죠? 새로 외운 거기 때문에 다시 복습 또 해야 돼요. 반복도 많이 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3등급인 친구부터는 이제 시간 카운트하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말고사 때 영어 과목만 보나요? 다른 과목 다 포기하고 영어만 공부할 건가요? 이 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만약에 2등급을 받았던 친구가 2배의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이번에 1등급을 달성했다. 그러면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일까요? 자, 이 친구는 20시간의 시간을 어디서 빼어냈을까요? 다른 과목, 뭐 사회 과목, 과학 과목, 어딘가 다른 과목에서 빼온 시간이죠. 그 시간을 이 친구는 거기에 그 과목에 충분히 투자했겠죠. 결국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영어라는 과목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실력을 메우기 위해서 막 암기해서 들어가면 이게 외국어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기억에 잘 남지도 않고 아까 보여드렸죠? 소수령 같은 거 다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습관이 트레이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에 따라잡는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다 영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참 생각하고 다르게 영어 고등학교 때 별로 안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영어가 안 되면 그냥 바로 수시로 아니고 정시로 나는 등록하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져요. 수시로 어느 정도 내가 경쟁을 해보겠다. 그러면 정말 완성도 있게 고등학교 수준의 고1 모의고사 100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점. 그리고 고2 모의고사 100점까지 만들고 탄탄한 문법 갖추고 반드시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좀 탄탄하게 싸우면 안 되나요?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올라가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그 간 떨리는 중간고사. 전에 6주 동안 이제 달달달 통감기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또 기말고사 6주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자, 그렇게 6주 빠지면 6개월이 날아가요. 그리고 중간에 짜투리 시간 요때 잠깐 숨 돌리면 확 지나가는 시간이죠. 게다가 뭐 클럽 활동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습니다. 결국 다 빼고 남는 시간은 방학밖에 없어요. 여름, 겨울방학. 근데 여름방학은 뭔가 짧아요. 시작하는 듯 하다가 끝나기 때문에 뭔가 내가 확실하게 실력을 다지겠다 하기에는 절대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결국 남는 거는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은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바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시험 준비 전까지 3월 초까지 따지면 3개월에 이젠 진짜 역사도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겨울방학 몇 번 있나요? 고1 끝나고 한 번 있고요. 고2 끝나고 한 번 있고 그리고 수능이죠. 자, 요 두 번의 겨울방학에 우리 아이들은 무슨 과목을 공부할까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 공부의 기본기를 잡겠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리미리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들어갈 때 영어 점수가 결국은 나올 때 점수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고등학교가 영어를 학습하는 기관이 아니고 그냥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현실이죠.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 문법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완벽한 점수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너네 내신 100점 맞았으면 되게 잘했어. 그렇게 만족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 알토란 같은 시간을 아주 잘 써서 고1, 고2 모의고사 100점 나와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후기에서 보여드린 거 있죠? 문법 막 세세하게 외우게 시킨다고 외워야 됩니다. 계속 설득해서 계속 제가 외우게 시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되어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 전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입문부터 시작해서 기초, 기본, 정규로 올라갑니다. 입문하고 기초는 중등 내신 대비반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규하고 기본은 고등 이제 선행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입문반은 아주 그냥 처음 아주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품사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품사, 문장, 선분 한 달 동안에 진짜 반복 훈련하면서 요게 탄탄하게 잡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예 기본기 부족한 친구들은 입문반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반 같은 경우는 중등 내신 완성반입니다. 이제 완성도 있게 중3 교과서 예문들 가지고 뼈대 바르기 연습하면서 문제풀이까지 전부 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반부터는 고등학교 고1 모고 1등급 완성반이 기본반입니다. 여기서는 독해 연습도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풀어보고요. 그리고 뼈대 바르기 문장 해석 연습하는 것도 다 고1 모의고사에서 발췌한 문장들 가지고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규반으로 올라가면 이제 고2, 고3 짐을 풀어보면서 수능 대비반. 그래서 수능 대비반이다. 가장 완성도 있는 반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다 끝난 친구들은 이제 주 1회 문풀반으로 이건 옵션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기름칠 치듯이 계속 이렇게 감 유지해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짜야 되는지만 보여드렸는데, 아직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자꾸 뼈대 바르기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게 뭔지 설명은 아직 못 드렸습니다. 자, 요 설명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 뼈대 바르기를 통해서 고등학교 3학년들이 보는 수능, 올해 시험 봤었죠? 2025년도 가장 난이도 높았던 문제, 뼈대 바르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클릭해 주세요. 만약에 그것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뒤쪽에 있으니까 뒤쪽으로 찾아 들어가셔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